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쿠팡 배달 9건 39,540원입니다. 자, 다음은 배민원이고요. 총 9건 38,73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부릉입니다. 총 3건 7,737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플 3개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86,00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하듯이 자, 오늘도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은 자, 8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자, SMD 바이크 V7 모델 배터리 2개 장착해서 주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30.5km 주행했고요. 배달 시간은 약 4시간 됩니다. 4시간을 다 채우진 않고 4시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아무튼 시작은 17시 50분 정도 시작했고 종료는 21시 50분 전에 종료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 수익은 약 86,000원 되겠고 배달은 21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당 평균 약 4,000원 정도가 배달 수수료 되겠고요. 시급으로 딱 평균 내보면은 약 1시간당 21,000원 시급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진을 요즘에는 자전거를 찍으면서 영상 녹화를 안 하기 때문에 사진을 한 번씩 찍어 놓긴 하거든요. 자, SMD 바이크 V7 자전거 계기판이고요. 자, 1단으로만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SMD 바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굳이 1단 이상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단으로 30.5km 저는 이제 완전히 스로틀로만 거의 주행합니다. 이제 스로틀도 이제 이 V7 모델이 오토바이식 스로틀이거든요. 오른쪽 핸들에 이제 오토바이식 그 스로틀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 스로틀 요런 식으로 주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출발하는 것도 이제 천천히 출발하거나 천천히 주행하는 것도 이제 스로틀로 다 컨트롤이 어느 정도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스로틀로만 주행하고 자, 배터리도 30.5km 주행하는 동안 약 26% 사용한 거죠. 그 보조 배터리 25A를 장착하면서 배터리를 다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냥 25A 보조 배터리만 장착하고 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고출력으로 타려고 그냥 2개 다 장착하고 탑니다. 이게 물론 제가 보조 배터리만 장착하고 주행해 본 적은 없지만 배터리를 2개를 장착하게 되면은 출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정 배터리가 없으면 조금 모양새가 빠지죠. 아무튼 제가 겉멋으로 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치킨집 이제 픽업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기 자전거가 맞냐고. 얼핏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그래요. 저건 오토바이야, 자전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가 타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일부러 페달질을 합니다. 그런 말소리가 들리면은 일부러 스로틀 주행하다가 그냥 페달질을 해요. 전기 자전거로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고. 오늘도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이제 남자 사장님은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을 이제 하시는데 자기 가게 거 이제 배달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직원들이나 이제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가 좀 이제 가족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제 직원들을 부르더니 이거 어떠냐고 번호판도 없고 전기자전거라서 누구나 다 탈 수 있다
괜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랑 어디 건지 이렇게 막 물어보셔서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타면서 좋으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되게 기분 좋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 좋으면은 이거 안 좋으니까 알아보지 마세요, 사지도 마세요, 이러겠지만, 근데 정말 좋으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진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되게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S&D 바이크 V7 모델은 정말 좋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금방 이제 또 겨울이 올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이 V7 모델이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타고 내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인데, 여유만 있으면 솔직히 V5를 한 대 더 추가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겨울에 타는 거, 눈 올 때는 아예 배달을 안 할 거지만, 눈이 안 오는 겨울에 V5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능력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V7 모델 굉장히 좋다, 이 말씀 또 오랜만에 드리게 되네요. 자, 그리고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 그냥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는 콜이 없어서 잠깐 한 10분 15분 약간 대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단가도 정말 그냥 기본 단가였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피크타임 단가가 조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오늘도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라이더분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들 위주로 오늘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수익이 좀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시간당 2만원 꼴 하면은 솔직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급을 10,000원을 찍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 배달하는 게 맞나, 남들은 뭐 15,000원 찍고 이런다는데 평균적으로 시급 15,000원을 찍고 많이 하면은 10,000원 후반대도 찍고 이런다는데 왜 난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요령도 생기고 이제 길도 많이 알고 식당도 많이 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고출력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퀄리 탈 때랑 지금 이제 S&D 바이크 탈 때랑 좀 뭐가 틀린가. 물론 배달 요령도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바뀐 게 있을 것 같은데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퀄리 탈 때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뭐 물론 제가 리밋 해제도 해보고 타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리밋을 해제한다 한들 퀄리가 이제 S&D 바이크만큼 고속주행이 안 돼요, 리밋 해제해도. 근데 V7 모델을 타면서는 고속주행이 되니까 제가 주로 타는 데가 그냥 일반 도로예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왕복 6차선 8차선 이런 도로는 솔직히 V7도 그 도로는 진입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는 70km 80km로 막 다녀요. 근데 얘는 최고 뽑아야지 50km 이상 나가는데 50km 자동차랑 붙으면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될 뿐더러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일반적인 도로는 대부분 다 제가 그 자동차 도로로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 주행이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인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느려지는 게, 일단은 요철 구간이 많아서 고속주행을 못하게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 보행자들이 이제
상권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 때문에 또 고속주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느려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V7 모델은 법적으로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서 인도 주행이나 전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원동기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동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원동기 이동 수단.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오토바이가 다니는 도로로 주행을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만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괜찮습니다. 그게 조금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 퀄리 탈 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로를 못 탔고, 근데 지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더 배달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보험 이야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로 배달용으로 쓰는 거는 보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일단은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은 먼저 이제 댓글을 달아드릴 때 전기 자전거 보험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제가 또 모르는 사이에 생겼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몰라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전기 자전거 보험이 뭐 DB 생명인지 뭔지 아무튼 그쪽에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근데 이게 레저용 그리고 법적으로 전기 자전거로 이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상은 속도 25km에 모터 500W까지가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 전기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용이잖아요. 저희 같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타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일단은 또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알아본 건 아니고 잠깐 대충 검색해서 훑어봤는데 약간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 한번 저처럼 검색 잠깐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관련돼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V7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용으로 쓰는 것도 국내법상 25km 이내고 500W 모터라고 하더라도 영업용으로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도 그 오토바이 보험 들 때 원래는 이제 이게 배달용으로 쓰는 거면은 그 배달용 보험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출퇴근용, 레저용 이런 거는 보험비가 싸다고 해요. 근데 오토바이로 배달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처음에 가입할 때 비싸다고 합니다. 뭐 첫 해에 한 300~400만 원? 뭐 요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는데 저도 뭐 찾아봤을 때 그렇게 알게 된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랑 조리대기 하면서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일반 뭐 출퇴근용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달을 하면서 배달 보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보험사에 이제 영업용 오토바이로 이력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말대로라면은 나중에 내가 배달을 안 하더라도
일반 오토바이 보험으로 내려갈 수가 없대요. 일단 그거는 저도 들은 얘기고 제가 따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얘기 나눴던 분의 말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든 전기자전거든 보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근래에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좀 제 기준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중간중간에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막 늘어나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아무튼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제 영상을 초반 거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조금 늘어나셨고 최근 영상만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유튜브로 어떠한 수익 창출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추천인 코드도 넣고 뭐 이런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런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제 추천인 코드도 아예 없어요, 설명란에.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상품 링크 이렇게 제가 쓰는 상품 링크를 걸어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 상품 링크 타서 구매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아예 무수익이에요, 무수익. 네. 그냥 유튜브를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배달을 알아보고 배달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매일 얼마를 벌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얼마를 벌고, 약간 요런 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느 누군가는 똑같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궁금한 걸 그냥 유튜브에 남기는 거예요. 그냥 일기 형식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편집이나 뭐 대본이나 각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획도 없고 그냥 그날 수익 그냥 바로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두서 없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에 서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비스를 안 드리기 때문에, 서비스도 안 주는데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유튜브를 어떠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고 단순 참고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저를 구독해 주시고 이제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이 사람은 왜 영상을 이따구로만 찍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가 두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좀 두서 없이 이야기했고요. 맞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요. 종료는 9시 50분에 종료를 했는데 오늘 또 늦어진 것도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은 마지막 배달을 저희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마지막으로 했고, 그게 9시 반 좀 넘어선가 이제 그랬고,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배달 같이 하다가 이제 타코야키 푸드트럭 하는 이제 지인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분이 바로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타코야키 오늘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한 2번 계속 봤는데 저도 배달 중이라서 인사를 못했고, 어차피 지금 그 시간 9시 반 넘어서 또 콜사가 나고 단가도 훅 떨어져서
그냥 마무리하는 김에 이제 인사하러 갔다가 좀 대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영상이 길어지네요. 푸드트럭이 수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업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배달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부업으로 푸드트럭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지인분 타코야끼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이분의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이 좀 더 있고 뭐 한두 달 지나면은 웬만한 그러니까 웬만한 배달 고수들이 이제 저녁 때 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마진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자세하게까지는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업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푸드트럭이 조금 구미가 당기긴 해요. 겨울에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볼까 약간. 근데 제가 진짜 요리는 똥손입니다.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기 때문에 예,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또 너무 영상 길어졌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